안녕하세요. 책임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혜교 쌤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모님과 자녀 세대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올라가 있을 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따로 분리가 돼서 실생활을 영위할 경우 과연 우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때에도 세법에서는 과연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같은 세대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할 때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최근에 심판례가 나온 게 있어서 오늘은 이 예를 갖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시죠. 제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나 없나 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1944년생인 청구인은 2019년 9월 22일에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아들, 73년생이죠. 이 아들이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서 예정신고 기간인 2019년 11월 20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거주를 같이 하지 않았다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그 경정 청구를 예정신고 다음 달인 2019년 12월 18일에 제기를 했지만 처분청은 이듬해 2020년 2월 6일에 이를 거부 처분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을 해서 2020년 3월 6일에 심판 청구를 제기한 건입니다. 청구인의 주장과 우리가 처분청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청구인은 2019년 9월 20일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아들이 2019년 5월 5일부터 동거녀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하고 있었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민등록상 형식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에 일단은 1세대 2주택 중과세를 적용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아들은 19년 5월 5일부터 여자친구와 이제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어 실거주지는 동거녀 소유주택이었으며 실거주지인 그 동거녀의 주택지와 직장인 그 아들의 직장이죠. 아들의 직장을 출퇴근하면서 경유지에서 주요한 기록, 그리고 실거주지인 동거녀의 그 주택 근처에서의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청구인과 아들은 독립된 세대에 해당이 되고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의견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청구인과 아들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함께 거주한다라고 볼 수 있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 그렇죠? 아버님 주택 하나, 그 다음에 아들 명의 주택 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쟁점주택 등기부 등본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과 아들은 95년 4월부터 당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97년 당해 쟁점주택을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이걸 경매로 취득한 것 같습니다. 97년에 경매로 당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양도 시점까지 계속 함께 동일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쟁점주택에서 24년간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아들은 2016년 6월 30일 다른 아들 명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청구인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44년생이시니까 그렇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좀 많이 지났죠. 내용 좀 보시면은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이 소득 발생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으며 청구인은 경정 청구나 심판 청구를 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의 주된 생활 근거지를 아까 동거녀의 그 주택지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청구인은 아들이 19년 5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그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주유비 내역을 포함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주유비 내역은 그 동거녀의 주택에서 그 직장인이죠. 그 아들의 직장지까지 매일 자동차로 출퇴근하였다라고 보기엔 턱없이 부족을 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는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주된 생활 근거지를 동거녀의 주택지라고 보기에는 이제 근거가 부족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공부상 주소지를 반증할 만한 근거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그렇죠. 2005년 12월 31일 선고된 2005-2844325 동거가족과 별도 세대를 이루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독립생계를 유지할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 외에도 각 세대가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깐깐하게 메모차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서 청구인과 아들을 그 생계를 같이 한 동거 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이제 해야 한다는 경정 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청구인의 이제 주장과 처분청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이제 심님이 판단을 해보시면은요, 쟁점은 하나입니다. 청구인과 아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미 이제 동일하지만, 형식적으로 동일하죠. 하지만 각각 별도의 그 독립된 세대에 이제 해당한다라는 그 청구인의 청구 주장이 과연 합당한가입니다.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88조에 대해서 이제 1세대에 대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이제 152조의 3에서 이제 1세대에 대해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만 보시도록 하시죠. 소득세법 제88조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배우자 보십시오. 관로에서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을 한다.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법에서는 주로 이제 법률혼을 이제 법률혼을 근거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록 법률상 이혼을 했지만 사실상 이제 같이 생계를 유지한다라든가 이러한 그 허위의 그 법률상 이혼이죠.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다라 그러면 그때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이때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및 형제 자매를 말하며 취향이라든가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라든가 거주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그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우리가 1세대라고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9조에서는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89조 제1항 3호에 보시면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따른 토지로서, 이때 주택은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이제 주택과 토지로서 이제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가목에서 보시면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3에서는 1세대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88조 6호 봤었죠. 첫 번째,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을 한 경우. 세 번째, 법 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1세대의 범위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주장 그리고 관련 법률 등에 대해서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제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이제 심판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과 아들은 95년 4월 7일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19년 9월 27일 다른 데로 전입할 때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청구인은 아들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19년 5월 5일부터 동거해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들의 직장과 실거주지를 오간 주요 내역을 포함한 신용카드 내역서 및 아들의 회사 개인 차량 일지, 동거녀의 동거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요. 청구인은 2020년 6월 23일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을 해서 유족연금과 두 아들의 용돈 그리고 파출부 1 등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해 살펴본 건데, 첫 번째, 소득세법에서 생계를 같이 한 동거 가족이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동거 가족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진 않았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 바, 비록 청구인과 아들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되어 있지만 아들이 쟁점주택 실거주 여부 및 청구인과 아들이 독립된 생계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그 적용 여부에 대한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주입의 내용만으로는 아들이 그 이제 동거녀의 주택에서 직장까지 매일 자동차로 출퇴근하였다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신용카드는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제 사용되어 이를 근거로 해서 주된 생활 근거지를 동거녀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나 해당 주입의 내역을 살펴보면 거리 왕복 40km를 왕복하기 이제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점, 아들이 여자친구가 작성한 동거 확인서 및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주장하는 이제 그 동거녀 주택에서의 카드 사용 건수가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아들이 실거주지가 쟁점주택이었다라고는 단정짓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과 아들이 별도의 독립세대를 이루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청구인은 유족연금을 매월 따박따박 지급받았고 그러한 내용도 지출하였고요. 그 외 두 아들의 용돈이라든가 또한 팔출부 1등을 이제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이제 진출한 것으로 보았을 때 독립적 생계가 불가능하다라고만은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아들은 이제 직장에 근무하는 40대 후반, 그죠? 이제 73년생이니까 올해 나이로 48세죠. 이제 40대 후반으로 독립적 생계가 가능한 연령일 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의 그 통념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들었고요. 쟁점주택 양도 후에 아들은 이제 2019년 9월 27일 다른 데로 주민등록이 이제 이전되어 청구인과 지금까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 즉 동일한 세대는 아니었다라고 판단되는 바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체적인 사정과 사실관계를 이제 부인하고 24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하여 이미 신고 납부한 후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서 이제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건 심판 청구인 경우에는 심판 청구인의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2020년 2월 6일 청구인에게 한 2019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그 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라는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즉 요지를 한번 보시면은 제시된 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이 독립적 생계가 불가능하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렇죠. 아버지인 경우, 아니 아버지 부모님이 어머님이 갔을 때 팔출부 일을 했다 그러니까 44년생인 어머님 분 모친이신 것 같은데 모친이신 경우에는 이제 매달 따박따박 유족연금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팔출부 일을 했었고 두 아들의 용돈으로 이제 일단 독립 그 같이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그 아들과 같이 생계를 유지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제시된 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이 독립된 생계가 불가능하다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아들은 40대 후반의 근로소득자이며 쟁점주택 양도 후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 아들을 각각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이제 거부한 처분청의 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보는 사례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대구로 자제분 되시는 분의 가족들이 같이 들어와서 이제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거주만 하시다가 이제 그 거주하시는 주택을 팔 때 이제 그 팔지 않고 뭐 그냥 사시면 이제 무난하겠죠. 근데 꼭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집이 너무 넓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던가 그러면은 그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을 꼭 양도를 합니다. 양도해서
양도하시기 전에 이제 저 주위에 있는 뭐 전문가 분이라든가 세무사라든가 변호사, 뭐 법무사 이런 분들을 좀 찾아가서 이제 좀 의견을 좀 타진하시고 이렇게 상담을 좀 의뢰하셔가지고 이제 미리 좀 잘 합당하게 조치를 취하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택을 파셔야 되는데 무조건 주택을 팔고 나서 이제 자기는 1세대 1주택인 비과세인 줄 알아서 신고를 안 하고 계셨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 결정문이라든가 이렇게 날아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부랴부랴 막 이렇게 손을 쓰고 그러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럴 경우에도 이제 꼼꼼히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본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부모님과 아드님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사시고 계신다 그러더라도 만약 우리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때요? 1층, 2층 따로 세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든가 같은 층에 거주한다 그러시더라도 비록 같은 층에 1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복층도 좀 물론 고급 아파트 복층이 있지만 고급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단층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 40평대, 50평대 그 아파트에 이제 자제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나눠서 살잖아요. 방 한 칸은 부모님 쓰시고 방 뭐 2칸이나 3칸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이제 자제분들 그리고 손자분들이 사는 곳에서 사시는데 이럴 경우에도 부모님이 이제 생활 자금은 독립된 아들님 세대 그 자녀 세대로부터 나오지가 않고 따로 그러니까 자기 이제 부모님의 연금 소득이라든가 뭐 부동산 임대 소득 아니면 부모님이 소일거리 삼아서 이제 뭐 근로소득이라든가 기타 소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소득으로 이제 부모님이 거주하실 때 그 자금으로 생활하시고 아들은 근로소득자이고 이제 며느님도 맞벌이하는 근로소득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드님 이제 자제분 세대는 이제 자제분의 그 소득으로 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그렇게 소득으로 이렇게 생활한다 별도 소득으로 이제 생활을 영위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이제 증거가 증빙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별도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이 명의로 같이 살고 있는 이 주택이지만 이 주택이 이제 부모님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아드님이 비록 다른 데 주택이 있다 그러더라도 이러한 분명히 별도의 세대라는 그런 증빙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사례서와 같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우리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조금 놓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러한 사건에 접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보유하고 계신데 그 물건을 양도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꼭 그 전에는 그 물건에 대한 매도 의뢰를 내놓기 전에 내놓았다 하더라도 계약하기 이전에 분명 전문가를 찾아가셔가지고 양도소득세라든가 다른 세제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그런 그 상담을 진행해 보시고 나서 이 사건을 이제 일 처리를 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절세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상, 형식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이제 같은 세대로 올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별도의 세대를 구성을 하면서 별도의 그 생활자금, 이제 별도의 그 독립된 소득원으로 세대를 유지하고 있을 때 과연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동일한 세대원으로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근의 심판례가 있어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은 11월 지금 오늘이 5일인가요? 지금 11월에 접어들었는데 5일인가?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아마 이제 겨울의 입동이라고 합니다. 입동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제 흘러가는 이제 가을의 마지막 시점인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가을 잘 보내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겨울 준비 잘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